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면접 가이드 우리가 이제 컨텐츠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가이드의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인성이 되겠고요. 챕터 2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 그리고 전달 체계, 그리고 챕터 3에서는 이제 법률과 시설, 위원회, 챕터 4에서는 전공 지식,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시사 이슈, 6번째가 이제 청소년 정책 용어 정리,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사례 연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록에 이제 뭐 통계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석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 기출 리스트, 그 다음에 뭐 답변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요약해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면접 가이드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면접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자로서 그 면접 장소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험 번호에 맞게 이제 그 대기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제 번호대로 이제 가서 대기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거기에 그 나와 있는 그 뭐 이제 면접 도우미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면접 진행하신 진행 요원으로 이제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어떤 것들 유의해야 되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이제 다 수거하시고, 뭐 가방 같은 것도 다 정리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 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좀 불안감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면접 도우미가 온 이후에 수험 번호 순서대로 나가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 그죠? 수험 번호가 아니라 그 추첨한 번호대로 이제 그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그죠? 랜덤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면접이 이루어지는 고사실에서는 이제 자신이 뽑은 순서대로 3인 1조 또는 뭐 2인 1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인이나 2인, 네, 3인이나 2인, 그래서 2에서 3명이 같은 1개조로 이제 구성이 된다. 면접 그 위원들은 이제 3분이 되시겠죠. 면접 위원은 3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면접 위원, 네, 이쪽에 이제 3분이 앉게 되면 네, 수험생, 수험자, 이러한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의자가 있는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면접위원장이, 대부분 이제 면접위원장이 가운데 계시고, 보통 이제 그 면접 진행을 좀 리드하십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뭐 유머도 섞어주시고, 이제 누가 이제 면접을 먼저 질문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드하시는 분이 이제 면접위원장이 이제 주로 가운데 앉게 되겠죠. 질문은 이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고 가장 나중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골고루 분배하는 무작위의 어떤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먼저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한 번은 이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가운데에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질문도 한 수험자의 한 문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수험자에 대해서 한 문항을 했으면 이것이 이 옆에 수험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질문,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을 옆에 있는 분한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변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작위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자기소개 질문을 하는 면접위원은 그리 많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자기소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자기소개를 뭐 1분 이내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형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질문들보다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상담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수련 경험이 있는지, 또는 어떤 그 좋아하는 상담 이론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상담 이론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을 가름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은 상담 진행, 그 면접 진행위원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자기를 특정할 수 있는 뭐 소속 기관이나 명칭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형태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답변이 이루어지면 후속 질문을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꼬리 질문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 이론을 선호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장점을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더 깊숙이 심화된 질문들을 한다. 네, 일반적인 질문에 일반적으로 답변을 할 때 이것을 받아서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화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심화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이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단답형으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 있는 답변들, 심화된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에서 어떤 그 진솔한 만남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선호합니다 라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이러한 후속 질문들이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쉽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질문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 면접관 분들이, 면접위원 분들이 수험자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겁내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것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질문의 형태가 옆에 있는 응시자가 이제 질문을 재차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옆에 답변했던 것들을 또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론을 서로 선호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선호합니다 라고 하면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단정한 복장으로 입실할 때와 퇴실할 때 밝은 미소로 응시하면서 목례하는 것, 인사. 그래서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가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에 이제 첫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표정, 미소를 띠는 표정, 밝은 표정,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질문의 형태는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러한 그 지식적인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자질에 속하는 내용들일 때, 전문적 자질. 전문적 자질을 평가하고자 함일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현장 경험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CYS넷을 설명하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CYS넷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와 같은 단답형의 질문을 요구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REBT에서 A, B, C, D, E 모형을 설명하시오 라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자질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 청소년 상담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에 이제 가치관, 그죠? 어떤 자신의 가치관 또는 어떠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 또는 윤리적 측면,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파트 1의 내용들 중에서 인성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기소개. 요 내용들 먼저 이제 그 답변을 좀 보고 제시되어 있는 답변을 좀 통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봐라 라는 것은 이제 거의 모든 면접의 기본적인 질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최소한 한 2분에서 3분 정도, 5분 이내로 자기소개를 조금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자기소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1급, 2급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담학 석사를 졸업하고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이타심과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에서 주어진 임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였고 상담의 현장 경험뿐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학문적 지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청소년 동반자 활동, 장애인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진행 등은 자기개발 노력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한 1분에서 뭐 2분 또는 뭐 3분 이내로 이제 답변을 이 정도의 스크립트, A4 한 반 페이지 정도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상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경험 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어떻게 경험을 쌓고 있는 단계다. 그렇죠? 경험을 쌓고 있다. 그 다음에 장점. 나의 장점은 이타심과 책임감이다. 그죠? 장점에 대해서 서술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다. 그죠?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했죠. 임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했고, 상담 환경, 현장 경험도 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도 했었다. 이런 경험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현장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또는 이제 수련 경험이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현장 경험, 동반자 활동도 했고, 사회봉사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했었다. 그죠? 상담 전문가로서 이렇게 발휘하고 싶다. 이제 포부를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는 이유는 구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작성할 것인가. 이런 구조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다음번 예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샘플.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경청과 소통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습 및 사회봉사 경험으로 타인과 소통하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갔으며
주어진 임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했고 대학에서도 학문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기 청소년들이나 일반 청소년들의 부적응으로 인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의 역량을 발휘하여 청소년의 아픈 마음 구석구석을 치유하여 주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구조 내용들 좀 살펴보죠.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만나고 있다. 봉사활동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점은 경청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여기에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장점과 증거. 그래서 장점, 내가 왜 경청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남다르냐?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해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적응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응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기, 도전하게 된 계기, 그리고 포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창의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이다. 서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이러한 구성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서사적 구조를 갖는다. 현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여기서는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었죠. 또는 수련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좋은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는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 기관에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 받고 있다. 대학원생이다. 또는 박사과정에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상태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과 관련 없는 다른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경험을 쌓고 있다. 그죠? 또는 이제 수련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를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과정, 그죠? 석사 이상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이 있거나 교육과정에 있거나 봉사활동 정도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것이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해온 과정, 수련의 과정 또는 교육의 어떤 경험 또는 현장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포부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장점, 여러분들의 장점을 녹아서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예시답안에서는 여기에 장점을 넣었습니다. 내가 상담사가 되면 좋은 이유, 장점과 근거. 요것은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죠. 아무래도 앞쪽에 이제 좀 배치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체적인 서사적인 흐름이 크게 방해받지 않은 한,
그죠?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 대한 스크립트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성하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뒤에 2번부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하는 일들을 간략하게 작성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작성해 보면서 어떻게 자기소개로 스크립트를 연결할지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기관이다라고 해서 누군가인지 알게 되면 혹시 이제 부정행위가 있을까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상담 기관 정도로만, 그죠? 구체적이지 않게 어느 기관이 아니라 뭐 상담 기관, 민간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기가 있나라는 것입니다. 계기가 있나?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를 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포부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계기는 그죠? 포부와 연결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 청소년 상담사를 지금 응시했는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나한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응시를 하셨겠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 그죠? 의미 부여가 중요하겠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서 어떤 직업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위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유리한 어떤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청소년들과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을 이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욕구와 어떤 환경, 그죠? 욕구와 환경의 어떤 의미 부여가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죠? 계기는 결국에 이제 포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예시 답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 시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계기로 구성하실 수도 있겠죠. 시사적인 이슈. 또는 개인적인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사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은 뭐 범죄와 관련된 일탈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고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조금 더 돕고자 하는 마음에 시험을 응시하게 됐다. 전문적인 기관에 들어가려고.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가족 중에
그죠? 이러한 그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개인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구성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슈들을 가지고 계기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또 너무 뻔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계기들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말해봐라. 이건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수련 경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부한 내용, 교육 경험. 네. 또는 이제 뭐 현장과 관련된 경험도 있겠죠. 뭐 자원봉사 경험이라든지 뭐 집단 활동, 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 자신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장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열정과 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진솔한 마음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 관련 취득학위 또는 전공을 이렇게 답변에 이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상담 실무 경험이 있는지, 그죠? 상담 실무 경험. 그래서 이 실무 경험이 이제 면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조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대답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유사한 경력을 충분히 얘기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경험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 전공과 관련된 뭐 석사 전공이나 아니면 학사 전공을 하시면서 이러한 그 청소년 관련된 상담 또는 이제 상담 관련된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집합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네,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자원봉사,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또는 이제 수련도 되겠죠. 수련 경험도 이러한 실무 경험과 유사한 경험이 되겠죠. 이제 완전히 청소년 상담 기관이나 뭐 학교 상담 기관에 계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는 이제 워크샵, 뭐 또는 이제 학회 관련 학회에서 하고 있는 관련 자격증, 뭐 이런 준비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다 전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들을 좀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가족 또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상담을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 내용들을 조금 작성해도 되겠죠.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의 어떤 경험들 속에서 이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무 경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이제 자신이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네, 이거는 이제 계기와 포부를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기와 포부, 그 다음에 장점, 장점.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또는 이제 그 면접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여기에서 당신을 합격을 주어야 됩니까?
합격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 그 선생님들의 열정, 그 다음에 끈기가 얼마만큼인가 라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된다. 계획이나 포부,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시사적인 문제로 이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고 자신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면서 답변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시사적 이슈를 통해서 아까 이제 계기와 포부를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시사적 이슈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이제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적 이슈. 내가 이제 과거에 그 가족들을 이렇게 좋게 올바르게 인도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문적 역량. 그 다음에 어떤 장점. 개인적인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상담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불합격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자신의 청소년기 시절이 어땠는지 지금 상담사가 되려는 이유와 연관시켜서 말해봐라. 결국에 이제 이것도 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계기와 포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청소년기의 경험이 자신을 지금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를 시험 보게 하는, 응시하게 하는 이유와 연결해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네,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청소년기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 이러한 이제 구조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청소년 상담사와 같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해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셨다면 더 좋은 그죠? 퀄리티가 높은 질 높은 생활, 그죠? 자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경험은 이제 개인적인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계기들을 좀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모범 답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기 청소년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과 저의 청소년기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지만 청소년기 때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경험들이 있었다. 그 시기를 잘 이겨왔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 주위의 관심과 따뜻한 상담이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잘 이겨내도록 했다. 그래서 상담사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 내가 힘들었던 경험, 의미부여, 청소년 상담사 이런 구조들로 답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인데요. 청소년 상담자로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엔 사실 이제 장점과 단점의 포커스는 단점에 있습니다. 왜 단점에 있냐면 단점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을 숨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 극복하는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을 한두 가지, 단점을 한두 가지 하시고 단점을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는 극복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범 답변 보시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인간관인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수용과 배려, 공감 능력이 장점입니다. 그렇죠? 이 모범 답변은 이제 너무 모범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관점, 우리가 이제 로저스가 얘기하는 핵심 치료 원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좀 텍스적인 문헌적인 좀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장점을 좀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저의 단점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자회사를 겸비함으로써 전문적인 상담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촉진하는 자세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극복 과정들이 중요하다.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장점은 너무 많은 장점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장점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를 고르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증거를 같이 내보는 근거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극복할 수 없는 극복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한 개에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장점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진솔한데 너무 또 이제 인간적인 정이 많다 보니까 전문적인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수련 경험을 통해 슈퍼비전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적인 자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장점과 단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9번인데요. 이제 질문자 우리가 이제 면접위원들이 인간적인 자질이 요구되는데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 요구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장점과 단점과 유사한 질문이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질 중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 가지 정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저스가 얘기하는 뭐 인본주의적인 원리도 좋겠고 게슈탈트에서 얘기하는 뭐 창조적인 스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저는 인간적 자질 여러 가지 중에서 요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창조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조적 고민이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매뉴얼만으로는 다양한 인간 어떤 그 상태, 인간의 어떤 군상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들, 그죠? 이것이 필요하다. because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극복하고 있다. 또는 이제 수련 과정들 이런 구조로 이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자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10번째. 본인이 닮고 싶고 선호하는 상담 모델과 학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담 모델 선호하는 그 상담 모델 상담 이론이 되겠죠. 선호 이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필기시험에서 뭐 10가지 이상 12가지 정도의 이론을 배우셨는데 그거 말고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선호 이론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수련 경험. 왜냐하면 선호 이론은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이거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들을 뒷받침해서 이론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중심 상담 이론 워크샵을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이론을 선정하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우리 수험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그 이론이 대부분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간중심 상담이론 너무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론들을 선정하시는 것을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호 이론은 인간중심을 제외한 다른 이론을 조금 선택해 보시고, 뭐 현실치료 이론이라든지 인지행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게슈탈트 이론, 정신역동은 이제 선호 이론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드물 것이기 때문에 뭐 동기 강화 상담도 있으실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호 이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이나마 경험하셨던 이론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호 이론을 선정했을 때 바로 어떤 것이 온다? 이제 심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에, 꼬리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선호 이론을 선택해 가지고 뒤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선호 이론은 자신의 경험과 어떤 일치하는 선호 이론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까지 해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자, 11번. 휴가 중에 있는데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급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죠? 휴가 중인데 상담받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건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는 휴가 전주에 구조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휴가다라는 거 공지한다. 우리가 요걸 이제 전문적으로 구조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가 중에라도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가능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연결해주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그래서 자신의 휴가와 직무와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휴가 일정이다라는 걸 미리 공지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을 때에는 어떤 그 최소한의 조치들을 취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서 일정을 잡는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 휴가 이후에 일정을 잡는 것.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렇죠? 다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청소년 상담사 취득 후 계획, 포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포부와 관련된 내용. 여기 이제 모범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3급 취득한 다음에 석사학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급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겠다. 이제 3급 이후에 이제 2급 취득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주로 이제 그 3급을 따고 난 다음에, 그렇죠? 청소년 상담 기관에 응시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는 자원봉사. 3급을 취득했는데 뭐 또다시 이제 바로 또 2급을 취득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조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뭐 그 여러분들이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도 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박사과정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 취업하는 것, 동반자, 뭐 이런 내용들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제 박사과정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이러한 그 자격과정과는 조금 무관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내용 보시면 자신의 발전 가능성,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이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잠재력을 표현해 봐라, 이런 내용이지만은 결국에 이 면접위원이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 합격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에 내가 왜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로서 더 보다 현장에 가서 구체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구체적이고 더 세심한 이러한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정말 내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돕겠다, 상담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포부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은 결국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통해서 역시 그죠, 합격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씩 쪼개서 질문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이 조금 더 선호된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가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원하는 내용들만 이제 피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스크립트를 좀 작성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챕터 2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